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담보물금 할 차례죠. 자, 문제집 21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유치권과 저당권 배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은 반드시 시험에 맞추셔야 돼요. 네, 저당권은 보통 한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어렵게 내면 좀 곤란할 수 있지만 보통 또 다른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이제 두 문제가 쉽게 나오면 다 맞춰야 되는데 한 문제는 좀 약간 이제 찍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당권이 우리 시험 범위 아닌 다른 것과 좀 연관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권을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사례가 나왔죠. 유치권은 사례로도 많이 나옵니다. 1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 수리를 맡겼으나 갑이 수리비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을은 유치권 행사에서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을이 유치권자죠. 이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을 유치권 체크되세요. 을 유치권. 을이 유치권자입니다. 자, 틀린 거죠. 1번. 제3자 B형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해서 을에게 그 자동차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B형이죠. B형이 제3자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맞죠? 누가 지금 수리를 맡겼죠? 문제에서 갑이 맡겼죠? 그러니까 을 유치권 해놨잖아요. 그럼 갑이 맡긴 겁니다. 그럼 갑이 수리비 채무자죠. 그러더라도 갑이 B형에게 팔았죠? 그럼 B형은 이제 제3자입니다. 수리비 채무자가 아니죠? 그래도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B형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을이 자동차를 갑이 채무자죠. 갑에게 대여해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가 간접 점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이 자동차가 있죠. 우리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겨서 여기 자동차가 왔죠. 이 수리비 채권이 있습니다. 갑이 주지 않자 우리 이걸 받기 위해서 유치권 인도 거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3자에게 맡길 수가 있죠. 제3자에게 자동차를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주차장 같은데 자동차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서 직접 점유하고 이 을을 여기서 간접 점유할 수 있죠.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비교하실게. 유치권이란 이제 이해가 없다 해보세요. 유치권이란 채무자 너 물건이지만 돈 안 주면 너 물건 못 줘.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심리적 압박. 근데 우리 자동차를 얘한테 빌려줬대요. 뭐 하루에 5만 원 받고 자동차를 빌려줬다. 그럼 자동차를 갑이 타고 다니죠? 그럼 채무자가 이제 심리적 압박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죠. 이때는 그냥 돌려준 겁니다. 돌려준 거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어요. 그냥 돌려준 겁니다. 다시 2번을 보시면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그 자동차를 갑이 채무자요. 갑에게 대여해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합니다. 이건 그냥 돌려준 거니까 유치권 인정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을은 내 물건 아니죠. 내 거 아니니까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점유해야 됩니다. 4번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죠?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 별개입니다. 그걸 법조문에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다시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진행한다죠? 진행한다. 그러니까 항상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를 정확히 해석하시라 했죠. 진행합니다. 4번은 맞았죠? 다음 5번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자동차를 B형에게 대여하여 인도하여도 을의 유치권이 곧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을이 채무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대여했죠?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야 됩니다. 소멸 청구했을 때 소멸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을의 유치권이 곧 소멸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채무자가 소멸 청구해야 그때 소멸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 아래 2번 문제 봐볼게요.
자, 2번은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이제 우리가 유치권 하면 항상 외운 게 있었어요. 채권과 목조물 간에 결연성이 없어서 유치권 행사 못한 걸 외웠죠. 그리고 우리가 저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매신. 설마 쉬는 동안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이게 이제 보증금 채권이에요. 보증금 채권, 권리금 채권, 보건 아무 뜻 없다 그랬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동물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채권, 외상대금이나 건축 자재대금 채권 다 매매대금입니다. 명의신탁에서 얘들은 유치권 X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게 있었죠.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게 우물에 보물 없다 이거어요. 우물에 보물 없다. 이건 인정되지 않았죠. 우가 이제 우선면제권이죠. 우선면제권. 법적으로 우선면제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물상대였습니다. 다음 유치권은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없었죠. 그럼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일종의 본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권에 대한 물청 없습니다. 점유권에 대한 물청이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있지 유치권 또는 본권에 대한 물청 없습니다. 그럼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거죠.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 인정되지 않죠. 2번 유치권에 불가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우물에 보물 없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했다 하시면 되냐. 그럼 99% 맞아요. 99%. 다시 유치권은 뭐 없다? 우물에 보물 없다 말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있다. 뭔지 몰라도. 그러면 전 100%를 안 했어요. 99%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불가분성이 있어요. 3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거기 중간에 보존행위 나왔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건 채무자 승낙 없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일 뒤에 불법행위 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건축공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 중인 구조물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독립한 건물에 이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건물을 약간 짓다 말았죠. 구조물이 독립한 건물이 아니래요. 그 말은 토지에 부합된 겁니다. 토지의 부합물. 부합물이 그냥 토지 구성물입니다. 그럼 이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죠. 왜 그래요? 그 토지에 있는 구조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독립된 물건이 아니에요. 독립된 물건이 아니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유치권도 물권이죠. 유치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부합물. 그래서 독립된 건물이 아니니까 유치권 행사 못해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유치물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도중에 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럼 다시 그걸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죠? 그 비용 상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계속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도 사례 문제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갑은 컴퓨터 수리인 우리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대금 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갑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유치권 행사에서 다음 시계가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오타예요.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률관계기관에서 옳은 것 그랬죠? 컴퓨터로 고치면 돼. 설마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죠? 자 그럼 1번. 수리비가 얼마였죠? 수리비? 5만 원이에요. 근데 1번. 갑이 3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을은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틀렸죠? 유치권은 불가분성 있죠? 불가분성이 뭐죠?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5만 원 중 3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럼 컴퓨터를 뭐 쪼갤 수 없고 컴퓨터 전부 인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불가분성 그랬죠? 그래서 을은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컴퓨터를 매수하고
을에 대해서 컴퓨터에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을은 병 제3자죠? 병에 대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들렸죠? 인도 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이 수리비 채무자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병에게. 그래도 병에게 제3자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2번은 틀렸습니다. 네, 3번. 우리 컴퓨터를 유치하는 동안 수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틀렸죠?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돈 내나 해야 돼요. 돈 내나 안 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죠? 엄마가 죽으면 담보권 아들도 따라 죽죠? 그래서 돈 내나 한 번씩 해야 돼요. 자, 4번. 갑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컴퓨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 수리비가 5만 원이니까 갑은 5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예, 맞았습니다. 예, 4번이 정답이죠. 5번. 을은 자기 물건에 있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컴퓨터를 점유하지면 안 된다. 들렸죠? 자기 물건에 있어서 같은 주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주의가 깊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이럴 때라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의 물건과 동일한 주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어떤 게 주의를 더 하란 말입니까? 1번, 2번 중에 어떤 걸 더 주의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내 거니까 이걸 더 주의 기울입니까? 2번이 주의를 더 기울여야 말입니다.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라. 더 소중하게. 이게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화장실 가요. 그래서 갑과 을이 같이 나가는데 갑이 그랬어요. 야, 내 가방 좀 맡아줘. 화장실 갈게. 그럼 을이 그냥 맡아주죠. 그래서 을이 자기 가방도 있고 갑 가방도 있어요. 가방 둘 다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을은 돈 받고 갑 물건 맡았습니까? 무상으로 맡았죠. 이건 무상임치. 그럼 대가가 없으니까 이때 을은 갑에 대해서 내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줘요. 그럼 내 가방도 잃어버렸죠. 가방 잃어버렸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책임 안 집니다. 원칙. 책임 안 져요. 물론 고가 명품병이라면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거라면 내 물건 잊었잖아요. 책임 안 져요. 근데 갑이 화장실 갈게 내 가방 좀 맡아줘. 맨입으로 되니 10,000원 내놔 그랬어요. 직급하게. 너무 급해서 10,000원 줬어요. 이때는 유상이죠. 유상인데 을이 둘 다 잃어버리면 그때 을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선량한 관리자주의입니다. 내 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내 거보다. 라고 이럴 때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5번 틀렸죠? 네,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1번이 2번과 3번에 4번만 다루고 똑같아요. 1번은 틀린 거 그랬고 3번은 옳은 거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러죠? 뭐가 똑같을까? 1번에 1번하고 3번에 2번 똑같아요. 그러죠? 1번에 3번하고 3번에 5번 똑같아요. 1번에 4번과 3번에 3번 똑같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거의 똑같아 이게 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틀린 거 옳은 거 같이 사례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4번.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죠? 진행한다.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2번은 약간 특이하니까 2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갑이 공사 도급인이고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어서 을이 소급인입니다. 그럼 공사를 맡기면 대부분 재료를 누가 다 대죠? 보통 도급인 재료를 다 대요. 그래서 갑이 준 재료로서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을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갑이 준 재료로 지었으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그럼 을은 갑에게 공사금 채권 받아야겠죠.
공사금 채권 안 주니까 우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유치권은 타물권이요. 제한물권이나 타물권이죠. 나무물건. 그래서 갑소유니까 을은 이것을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갑이 준 재료가 아니라 을재료로서 을 비용과 을 재료로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럼 나중에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 받을 게 더 많겠죠? 그러면 내 재료로 지었죠? 그럼 이건 예외적으로 을소유예요. 을소유. 이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내 거니까. 제한물건은 타물건, 타인물건 행사하는 거죠? 이때는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냥 공사대금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번은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자 2번 가로 쳐보세요. 공사소급인은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까지 가로. 그럼 이 건물 누구 소유예요? 수급인 소유입니다. 수급인 소유. 그럼 내 거죠? 수급인은 내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 거니까.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점유가 불법행위를 일어난 경우에 유치권 성립되지 않죠. 4번 채권 변제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 그럼 돈 달라고 청구를 못하죠. 나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맞아요. 유치권은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매수인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 피담은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변제 청구는 채권 행사죠. 그럼 채무자에게만 행사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채권 행사, 즉 변제 청구죠.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건 채무자에게만 행사 가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누구에게나 행사 가능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임대차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끝났거든요. 근데 갑이 이걸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권 행사 할 수 있죠? 근데 이 X가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경락인. 경락인이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소유자니까 얘 대항력업조 원칙 너 나가 그랬어요. 그럼 을은 비용 청구 못해요. 돈 내나 청구 못합니다. 돈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채권관계니까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갑이 이 돈 안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니까. 그래서 유치권 행사와 비용 청구 행사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도 이제 사례죠. 옳지 않은 겁니다. 가가 나와 있는데 가를 먼저 보시면 건축업을 하는 갑은 을로부터 을소유 주택 전부에 대한 리모델링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받지 못해서 주택 점유에 동원하십니다. 누가 점유해요? 네, 갑 써보세요. 갑. 그렇죠? 그럼 을이 채무자죠? 을이 채무자고 갑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동그라미 1번. 가에서 갑이 유치권자죠? 을 승낙이 있으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이 임대하고 그 임차료를 받아 자신은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공사대금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겠죠?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본 겁니다. 즉 유치권자에게는 채권의 변제 충당할 권리가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뭔지 몰라도. 이거 아니면 변제 충당권 있어요. 있다 뭐든지. 그래서 1번은 맞았고. 자 2번. 가에서 갑은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을에게 당연히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에서 갑은 위 주택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 맞아요. 경매 신청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가 틀렸죠? 우선 면제권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 있죠? 왜 있어요? 이거 아니면 뭐든지 다 있다. 이거 아니면. 그래서 1번에서는 유치권자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2번에서는 첫째 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경매 청구. 다음 뭐가 없다? 우선 면제권. 그래서 3번은 두 번째 줄에 우선 면제권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외워두면 잠깐 정신 농사에 3번이 쭉 보면 틀린 말이 특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외워두자마자 우선 면제 우자 나오자마자 틀렸네라고 딱 하셔야 돼 이걸. 아셨죠? 3번이 답입니다. 다음 이제 나 보세요. 나 사례에서 나. 그 후 의료 또 다른 채권자인 병이 위 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정의 경락받았죠? 그럼 정의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나에서 정의 새로운 소유자 경락행위죠. 갑에게 위 주택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공사대금 편지받지 못했을 이유로 그 주택 인도 거절할 수 있죠.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단 5번. 나에서 갑은 정에게 정에 대해서 공사대금 변제 청구할 수 없죠. 변제 청구 누구한테 해요? 을에게 을에게만. 단 정에게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공사대금 청구는 누구한테만 한다? 채무자 을입니까? 을에게만 을. 근데 정의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다. 두 개를 잘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6번을 보시면 유치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타인 물건을 횡령 동안은 쳐보세요. 횡령에 있습니다. 불법 점유. 횡령관자가 그 물건을 소선하여도 그 수선비 채권에 관해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수선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어요. 불법 점유자도 도둑놈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도둑놈. 수선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걸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를 못해요. 횡령했으니까 횡령. 횡령이 뭔지 다 아시죠? 횡령이란 타인 물건 보관자예요. 타인 물건의 보관자가 그 타인 의사에 반해서 그 물건을 제가 갖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인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내가 갖거나 물건을 얘에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물건 먹은 거죠? 이게 횡령입니다. 횡령. 이건 비슷한 게 배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예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럼 이 타인을 위해서 일해야겠죠? 근데 이 타인을 배신해서 제3자에게 이득을 가한 경우 그게 이제 배임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민스터 알바가 요즘 밤에 덥잖아요. 밤에 주인 몰래 캠역장난을 맨날 훔쳐먹어요. 그게 횡령이에요. 타인 제일보관자가 캠역장 하나씩 몰래 훔쳐먹었다. 횡령입니다. 이건 회사 경리가 경리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횡령. 이건 회사 이사가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뒷돈 받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요. 그런 게 이제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횡령 그게 불법적 한마디 그 말이에요. 물건을 안 돌려주고 내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 행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점유자의 비용상환 조언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은 점유자가 점유 권한이 없이 또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대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중대형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척된다. 2번은 뭐 맞습니다. 그냥 2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3번. 3번은 어떤 말이 나왔죠? 반가운 말 하나 했잖아요. 부속물.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틀렸죠? 그죠? 문제 자체가 6번이 유치권이니까. 다시 3번 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적 행사한 경우 부속물 대금 채권과 건물 반환 의무 사이는 결론적 인정 안 돼요. 안 되므로 물건에 대한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이때는 동시에 강변하는 거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다음 4번.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종전대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러한 사용이 보존행위보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 말이 시험에 나와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단 5번 위 4번의 경우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익, 즉 사용대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에게 이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례 보시면 아까 경매 가기 전에 이 사례였죠? 각 부동산을 우리 임대차 있죠? 우리 점유하다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특이하게 없는 한 을은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비용을 안 돌려줘요. 그럼 을은 이거 끝났지만 종전대로 계속 점유할 수 있어요. 불법 점유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단 그러더라도 내 물건 아니죠? 물건 사용료는 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월세는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각각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점유할 수 있지만 월세는 줘야 돼요. 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었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9번 가볼게요. 9번. 9번 보시면 유치권은 물권입니까? 동시함유권, 채권이죠? 그럼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죠? 동시함유권은 그 채무자에게만. 다시 유치권과 동시함유권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치권과 동시함유권에는 모두 공평원칙 맞죠? 공평원칙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2번 유치권은 유치물의 인도 거절권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맞아요. 즉 너 물건이지만 돈 안 주면 너 물건 못 줘라고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죠. 그 다음 동시함유권은 일체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채무가 뭐냐에 따라서 다 거부할 수 있어요. 자, 3번 유치권에서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맞죠? 이게 이제 327조입니다. 아까도 나왔었죠? 327조. 다음 동시함유권에서는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 그런 거 인정 안 됩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 안 돼요. 다음 4번 유치권은 채무 변제 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지만 동시함유권은 채무 이행을 이제 제공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다. 다시 이제 4번은 유치권과 항변권 약간 달라요. 다시 4번 보시면 유치권은 채무 변제 받을 때까지 너 물건 못 줘 할 수 있어요. 변제 받을 때까지. 근데 동시함유권은 채무 이행 제공 받을 때까지 행사 가능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사례를 들어봤죠? 갑이라는 조직폭력배와 을파가 마약거래요. 마약거래. 갑이 마약 매도인, 을이 마약을 10억에 사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12시에 만났어요. 오늘 밤 12시에 갑이 마약을 가져왔어요. 마약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돈 내놔 그랬어요. 그럼 을 미쳤냐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죠? 왜 그래요? 이게 동시에 이행하자 항변할 수 없죠. 갑이 마약을 가져오면 을은 돈을 주고 마약을 받아야지 거기다 대고 미쳤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함유권이란 갑이 꼭 을에게 마약을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약을 일단 보여주면 을도 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약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전이어도 마약을 이행 제공 보여주기만 하면 을은 이제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행 제공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제공하면 항변권 없어요. 이제 항변권이란 이행 제공하기 전까지 행사하는 겁니다. 4번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 5번 상대방 이행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면 원고 패소 판결 틀렸죠? 상환 급부 판결 동시에 주고받아는 거죠. 상환 급부 판결 하게 되지만 그 다음 동시함유권 행사하면 거기 맞았죠? 다 상환 급부 판결. 그래서 둘 다 공통점. 둘 다 상환 급부 판결. 동시에 주고받아 그 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만 봐볼게요.
10번은 사례니까 문제 읽을 때 사람을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갑을용 나왔으니까. 자, 갑소의 X 건물을 공사대금 채권자인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럼 을 점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을 점유. 이제 을이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경매되어 병이 이를 매수했다. 병 매수 동그라미 세요. 그럼 병이 경락인이죠? 그럼 누가 채무자예요? 이제 갑이 채무자. 갑이 채무자, 을이 유치권자, 경매됐죠? 병이 경락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을이 점유하기 전에 X건물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에도 을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 맞죠? 건물에 유치권 행사 전에 저당권이 있다. 그래도 당연히 유치권 인정됩니다. 다음 2번. 을은 병 경락인이죠. 병에게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 뿐 그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없죠. 변제 청구는 갑에게 하는 겁니다. 채무자 갑에게. 그 다음 이제 3, 4, 5를 묶으세요. 3, 4, 5 다 묶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했습니다. 자, 건물이 경매 나오면 이 가짜 유치권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경락인 매수인이 있다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근데 혹시 가짜일지 모르니까 이 가짜를 I 맞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 경매 등기 전에 나온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유치권은 가짜일지 모르니까 설사 진짜로 성립했더라도 진짜 유치권이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래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나온 유치권은 유치권 성립할 수 있지만 성립하더라도 그 유치권으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짜를 아예 딱 막으려는 취지예요. 똑같은 제도가 주택임대차에 있다 그랬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액임차인 달라붙어요. 가짜 소액임차인. 이제 가짜 라이 막기 위해서 이건 아예 법에 써 있어요. 법에서.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 취득해야지. 그래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경매 등기 후에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 아예 안 해줍니다. 이건 아예 법에 써 있어요. 여기는 법이 안 써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똑같은 취지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을 기준이 뭐예요? 기준.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입니다. 자, 기준이 뭐예요?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 그러니까 동그란 1번처럼 건물의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다? 유치권 취득을 경매 등기 전에 있는가? 경매 등기 후에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동그란 3번 보시면 만일 X 건물에 경매 동그라십니다. 경매 개시전 기입 등기 동그라세요. 등기가 경로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동그라미. 경매 등기 후 그랬죠. 후에 을 채권자죠. 을이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 성립할지 몰라도 유치권으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4번 을이 경매 동그라세요. 경매 결정 등기 전 동그라미.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어도가 이미 들려서 하였다면 그에 앞서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체납처분 압류 등기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1번처럼 저당권 그런 기준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 나온 건물에 저당권 없는 건물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기준이 뭐다?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 이게 기준. 경매 등기 전인가 후인가. 그래서 1번에서 저당권이나 4번에서 체납처분 압류 등기 이런 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5번. 그러니까 일단 4번이 답이죠. 5번은 우리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다 하더라도 동그라칩니다. 경매 동그라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동그라세요. 맞춰진 후 동그라미 후.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 그럼 인제 유치권 성립했죠.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어요? 경매 등기 후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죠. 그럼 유치권이 인제 성립했어요. 그럼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이 경매 등기 전인가 후에 언제 유치권이 성립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원래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건 원래 21회 때 중개실무에 나왔어요. 그리고 22회 때 민법이 그대로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란히 나왔어요. 나란히.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잘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보시면 갑소유 X 신축 가옥을 건축업자 을이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받지 못하였다. 이에 을이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이제 잘못된 거랬죠? 을이 유치권자고 갑이 채무자입니다. 틀린 거예요. 1번 을 거주가 유치권 이 말이죠. 유치권 행사에 불구하고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합니다. 2번 을이 X가옥에 거주하는 것은 유치물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 맞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적합합니다. 3번 을은 X가옥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임상당 이득을 취득해서 이로써 자신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죠?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4번 갑의 다른 채권자가 X가옥을 경매해서 이를 병이 경락받으면 을은 병에게 X가옥 인도 거부할 수 있죠. 맞습니다. 5번 위 4번의 병이 경락이니 그 다음 동원어 쳐보세요. 을의 점유를 침탈 동원어십니다. 그럼 을 점유 침탈당했죠. 그럼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곧바로. 그럼 다시 을의 점유를 침탈 동원어 쳤죠? 그럼 을 현재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침탈하여 정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재 정이 그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을은 정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요. 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럼 아까 동그라미 쳤죠? 을의 점유를 침탈. 그럼 을은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으니까 당연히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럼 을은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점유권에게만 반환 청구, 점유권에만 청구. 그러죠? 그래서 을은 아무튼 유치권 없습니다. 행사 못해요. 점유 침탈 당하자마자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이제 다음에 13번 봐볼게요. 다음 페이지죠. 다음 유치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이제 손오공 뭐 기억나죠? 자, 하소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으로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 시행한 통화나 쳐보세요. 공사대금 전부 또 하나입니다. 전부를 편지받기까지 인도 거부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소유권이 여러 개죠. 거의 창호공사를 다 해서요. 그럼 사람이 한 명이니까 여러 세대를 점유할 수가 없죠. 한 세대만 점유해도 여러 세대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은 선호공이 아니니까. 선호공은 머리털 하나 뻗어서 후 불면 여러 개 분실되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세대만 점유해도 여러 세대 전부 점유한 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1번은 아주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은 이런 거죠. 자, 유치권이란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되죠. 유치권이란 물건,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래야 유치권 인정되죠. 사람으로부터 생긴 채권 아니에요. 뭐로부터 생긴다? 물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유치권입니다. 그럼 자, 2번은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가로. 자, 가로.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가로. 그럼 지금 손배 청구권이 나왔죠. 그 손배 청구권은 물건 때문에 나왔어요? 사람 때문에 나왔어요? 임대인 사람 때문에. 사람. 임대인 때문에 나온 손배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물건 아니죠?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유치권은 뭐로부터 나와야 된다? 물건.
그럼 반대로 만약에 지나가는 개가 이 다리를 물었어요. 개로부터 생긴 치료비 채권이 있다. 이건 유치권 인정돼요. 개는 물건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으로 생긴 채권이죠? 그거 인정 안 됩니다. 유치권 항상 물건 사람이 사람, 아니 물건이 목적물. 그래서 2번은 임대인 사람 때문에 생긴 손배채권이라 유치권 인정 안 돼요. 3번은 지금 우리 13번 문제 자체가 유치권 나왔죠? 3번 지문에 부동산 매도인 남았단 말은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그러죠? 매매대금. 그럼 읽어볼까요? 분명히 그 말이 나올 거예요. 3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느낌을 맞춰줬으나 인도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매매대금 채권 나왔죠? 채권에 의해서 부동산 유치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3번은 이거죠. 유치권 항상 타물권이에요. 타물권. 갑소의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했습니다. 근데 등기를 내줬어. 이전 등기. 그럼 울소유죠. 소유권 바뀌었죠? 근데 아직 매매대금 안 줘가지고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매매대금 안 주니까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야, 내 거니까 내 건물 내놔. 갑이 너 매매대금 안 줬지? 매매대금 안 주니까 너 건물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거지만 매매대금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 못해요. 왜 그래요? 결연성이 없으니까. 결연성. 그래서 이것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매매대금 채권 보이는 순간 유치권 X라고 딱 여기다 풀면 돼요. 그냥. 4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보여요? 그렇죠. 자재업자는 건축공사 수급인에 대해 갖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축 자재대금 채권 동그라미 칩니다. 건축 자재대금 채권. 밑에서 보세요. 매매대금이라고. 건축 자재대금 채권이 매매대금이죠. 시멘트 산 돈. 그러죠? 또는 무슨 목재 산 돈. 이게 매매대금이에요. 의회에서 채권에 의해서 그 건축 자재가 사용된 신축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드렸습니다. 이건 매매대금이라 유치권 행사 못해요. 자, 5번 간판 설치 공사대금 채권으로 그 간판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지금 이 문장은 건물을 유치권 행사인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 간판에 지출한 돈이지 건물 자체에 들인 돈은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3번, 4번이 시험에 잘 나오고 4번이 정답 4번. 여기까지 유치권 마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저 다음 꼴 하겠습니다.